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융복합 기술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도 축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융복합 지식학회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사실 요즘 학술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회장님,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남현호 학술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디지털 가상화 포럼 의장과 IEEE 2888 워킹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교수 윤경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국내외 표준화 동향,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표준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메타버스란 무엇이냐는 메타버스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도 특히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표준들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겠다 하는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리진을 보면, 기원을 보면 이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공상과학자가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리지널 메타버스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 영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1초에 72번 바뀌게 함으로써 그것을 동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3차원 동영상을 한 면당 2K 픽셀의 해상도로 나타내게 하면 시각의 한계 내에서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 되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스테레오스코픽 3D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눈에 서로 다른 조금씩 차이가 나는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3D를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몰입형 비디오, 몰입형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주얼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한 면당 2K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풀 HD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뭐 UHD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 HD 4장을 붙여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해상도를 이야기해서 보통 4K라고 4K UHD라고 하는 것이 1920, 1080을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그렇게 되면 1920이 2배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3840이 되죠. 이제 그거 정도의 해상도를 가로로 3840 픽셀 정도를 이제 4K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2K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1920 가로로 1920 픽셀을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작은 이어폰을 통해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 이 움직이는 3차원 동영상은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럴이라고 하는데 바이오럴 그래가지고 바이오럴 오디오, 그래서 이 이어폰을 양쪽 귀에다가 꽂고 이 이어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3차원 사운드를 실감나는 입체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청각, 눈으로 보는 거와 귀로 듣는 것이 모두 이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체 효과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몰입형 환경을 지금 닐 스티븐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히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주인공 이름이 히로인데요. 그는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그의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메타버스의 기원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몰입형의 시공간, 시청각 효과를 내주는 이런 가상 세계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199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컨 라이프 뭐 이런 것들이 응용이 나오고 하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제 또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 200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6년쯤에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라고 하는 어, 곳에서 재단에서 그 그래픽스 또는 이제 VR 뭐 이런 거 하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메타버스 로드맵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메타버스가 뭐냐? 메타버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이제 메타버스 로드맵 오버뷰라는 이름으로 2007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는데 이것이 딱히 뭐 하나로 이렇게 합의가 되는 정의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형성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으로 사용자에게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경험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형성된 물리적 현실, 또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 그랬는데 이런 가상으로 형성된 물리적 현실 또는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현실에 이렇게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향상을 시킨다든지 또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가상 공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상 공간의 융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물리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이 물리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떤 순간에도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게임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3차원 몰입형 게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내가 거기서 게임을 하다가 나오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들어가면 내가 앞에서 했던 것 하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거기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고 내가 했던 활동이 무슨 점수나 아이템들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이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MMORPG라고 하는 게임들을 보면 거기서는 이제 좀 내가 없어도 그 세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나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즉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하고 지금 메타버스하고의 차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물리적인 지속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이게 물리적 현실과 이런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고는 했지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현실, 그러니까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일 수도 있고요. 그냥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 현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VR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7년도에 정인 거예요. 2007년도. 2007년도가 언제?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은 기술의 변화가 있었고 사회도 변화했고 사람들의 기대치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야기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쪽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 듯 내가 아닌 나 같은 다른 나 또는 남인 듯 남이 아닌 남 같은 내가 살아가는 몰입 가능한 세상이다. 이것은 가상일 수도 있고 또 현실의 증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캐주얼하게 정의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자 하는 거냐면 나인 듯 내가 아닌 나 같은 다른 나 또는 남인 듯 남이 아닌 남 같은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바타를 얘기합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그런 몰입 가능한 가상현실 또는 현실의 증강 여기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게
나인데 내가 아닌 또는 남인데 남이 아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현실에 있는 나의 아이덴티티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메타버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멀티플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저런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이룰 수도 있고요. 또 현실에 내가 나를 그대로 투영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상세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건 물론 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TA 표준화 전략 맵인데 제가 이건 좀 잘못했어요. 옛날에 로드맵이라고 했었고 요즘은 이제 전략 맵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버전의 TTA 표준화 전략 맵에는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컨텐츠 분과에서 정의한 메타버스 컨텐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확장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 공간이 물리적 지속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 기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메타버스 컨텐트 기술이기 때문에 요소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메타버스 컨텐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상 공간이 물리적 지속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ASF에서 얘기했던 정의와는 조금 다른 제약이 조금 가해진 거죠. ASF에서는 가상 공간도 좋고 융합형 형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현실 세계와 융합한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유럽에서 EU 프로젝트로 메타버스 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로즈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가상현실을 현실 세계에다 구현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그런 개념들 그게 이제 엠팩 7, 엠팩 9 표준으로도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메타버스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2B죠, 2B. 우리가 3D, 4C라고 하는 용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3D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 혼합현실이 이제 3D 가상현실, 혼합현실, 즉 몰입형 가상세계, 몰입형 융합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3D라고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4C는 Creation, Commerce, Community, Convergence 이 네 개를 나타내는 4C입니다. 첫 번째 Cre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User Created Content 3D Asset 이렇게 되는데 User Created Content, 사용자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용자가 어떤 3D Asset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ommerce, Commerce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 또는 융합세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Community, Community는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뭐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요즘 가끔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 나오면서 나오는 뭐 졸업식을 한다든가 뭐 입학식을 한다든가 무슨 뭐 학교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가상세계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티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컨버전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2B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컨버전스입니다. 현실과 융합된다. 가상세계가 현실과 융합되는 것. 그래서 지금 가상세계 또는 융합세계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C 이렇게 3D, 4C로 메타버스를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때 메타버스가 아니겠냐. 현재 나오는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 이 3D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크리에이션 이건 만족을 시키고 있고요. 커머스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왠지 컨버전스가 또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은 이 2, 3, 4는 만족시키고 있지만 1과 5는 만족시키지 않는 또는 그것을 일부만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가상 세계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표준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D, 4C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3D 몰입형 현실을 제공하는 표준으로 뭐가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MPEG-I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 이제 MPEG Immersive Media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몰입형 미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MPEG 표준. 그다음에 X3D, 이거 이제 3D 그래픽스에 관련된 표준이죠. OpenXR, 이거는 하드웨어 XR, 그러니까 익스텐드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하드웨어랑 연관시켜져 있는 그런 개방형 API를 제공하는 표준이고요. 웹XR은 이제 오픈 XR의 웹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픈GL, 웹GL은 이제 3D 그래픽스에 관련된 이런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PEG-I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지금 보면 2019년, 2021년 뭐 이렇게 지금 표준이 나왔고 또는 이제 얘는 DIS 아직 표준이 발표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요. 이게 몰입형 미디어를 어떻게 인코딩해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이제 초점을 가지고 있는 MPEG 표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디오, 비디오 압축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MPEG의 표준인데 여기서 지향하는 것이 이 3DOF에서 시작해서 지금 6DOF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3DOF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 기준 축을 이렇게 3차원 축을 공간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3차원 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 축을 중심으로 로테이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도는 걸 여라고 그러고 이렇게 도는 걸 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숙이는 이것을 피치라고 그러는 이 세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서 회전만 가능한 것이 그래서 약간의 뷰포인트만 바꾸는 것을 가능한 것이 3DOF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요것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 이상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3DOF 플러스 그래서 약간의 움직임 이 축을 놓고 로테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을 따라서 약간의 트랜지션, 트랜슬레이션, 이게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3DOF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뷰 포인트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것, 3DOF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6DOF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3차원 게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유롭게 이 공간을 3차원 공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3DOF에다가 움직이는 3차원 움직임 다 합쳐서 6DOF, 육자유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미디어, 이 그래픽스 기반의 이게 지오메트리 베이스드라고 하는 것이 그래픽스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 컴프레션 코딩이고 이것은 비디오 기반으로 실사 비디오 기반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MPEG-I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XR이라고 하는 것. 오픈 XR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크로노스 랩에서,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든 표준인데요. 이게 크로스 플랫폼 포터블 AR, VR을 위한 오픈 스탠다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하드웨어 런타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VR 기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팀 VR, 윈도우스 믹스드 리얼리티, 오큘러스, 기어 VR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엔진들이 있고 여기 위에는 윗단에 또 유니티, 언리얼, 웹엑스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하드웨어들이나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그 API들 그리고 하드웨어 런타임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개발 엔진들 얘네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준 기반으로 해서 여기 지금 오픈 XR이라고 하는 이 표준 기반으로 해서 이 런타임들은 이 표준의 API에 맞춰주고요. 그리고 또 이 표준과 이쪽 그 그래픽스 환경과 맞춰주고 뭐 하드웨어는 또 여기다 맞춰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개발한다고 할 때 이 각각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가장 기본적인 표준의 장점인데 이런 기관들, 이런 그 응용들이 전부 다
이 오픈 XR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XR은 XR 기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거의 모든 것, 응용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3D 렌더링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생성해서 진짜로 뿌려주기 위해서 렌더링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렌더링 API를 필요로 하고 그런 걸로는 이제 이 벌칸이라는 것도 있고 뭐 디렉트 3D 이거 이제 MS에서 하는 거죠. 뭐 오픈GL 뭐 이런 것들 또 웹GL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이 웹GL이라고 하는 거죠. 웹GL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로스 플랫폼 로열티 프리 웹 스탠다드인데 원래 오픈GL ES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에크마스크립트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됐죠. 에크마스크립트의 HTML5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포팅을 해놓은 것이 웹GL입니다. 웹GL 2.0이 2020년 디셈버니까 이제 한 1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때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웹GL 2.0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 브라우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션 관련돼서는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나 유저 크리에이티드 3D 에셋을 지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있죠. 뭐 제페토라든가 뭐 로블록스라든가 마인크래프트라든가 뭐 이런 애들을 보면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옷 같은 거, 아바타 옷 같은 것도 내가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입을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물건들도 내가 그 안에서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공간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게 지원을 해주죠. 대표적인 그런 이제 호환성을 갖는 포맷 중에 하나가 또 GLTF라고 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표준입니다. 이 GLTF라고 하는 표준은 이것도 역시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든 표준인데요. 이 크로노스 그룹 사람들은 이거를 JPEG of 3D라고 이야기합니다. 3D의 JPEG이다. 그래서 마치 JPEG이 디지털 이미지의 표준으로 거의 모든 이미지가 그렇게 표현이 되듯이 GLTF는 3D 그래픽스로는 이게 표준이다. 뭔가 3D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표준이다라는 거죠. 이 재밌는 거는 이 GLTF 2.0은 PBR이라고 하는 물리 기반의 렌더링 오브젝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이 뭐 거칠다든지 뭐 금속 같이 반짝거린다든지 뭐 이런 텍스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기기에서도 효과적으로 렌더링 해서 아주 실감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한 가지는 거의 모든 또 응용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파워포인트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브라우저들도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머스 얘기하면 이제 우리 요즘 많이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있고요. 특히나 NFT가 지금 아주 핫하죠. 그래서 NFT라고 하는 것은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크립토 코인 그 블록체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코인들 암호화폐 얘네들하고 다른 것은 토큰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1토큰은 1토큰이에요. 그런데 원 비트코인은 원 비트코인인 거죠. 근데 이 NFT라고 하는 것은 이 토큰의 가치가 non-fungible 토큰인데 토큰의 가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1대1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또 나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디지털 에셋이 있으면 그 에셋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에셋 자체는 다른 곳에서 보관을 하고 링크와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의 한 형태로 거래 조건을 명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판매할 때마다 판매 대금의 몇 퍼센트를 원저작자한테 넘겨다오. 뭐 이런 것도 명시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 NFT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에서는 그거를 강제로 다 실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준이냐면 이더리움 표준이요. ERC721과 ERC115라고 하는 이 크립토 커런시 에셋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NFT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작권 문제가 되게 복잡합니다. 누가 과연 우리가 민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NFT를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민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그림을 샀어요. 그걸 가지고 과연 내가 NFT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러면 어떤 권리가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만든 게 아니면 처음부터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되는 이런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버전스입니다. 커뮤니티 건너뛰고요. 네, 그 커뮤니티는 뭐 우리 많이 지원을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지금도 응용도 여러 번 보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컨버전스 현실과 융합되는 가상세계 이것에 관련된 표준으로는 MPEG-V와 i3 2888이라고 하는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PEG-V는 기본적으로 센서리 이펙트를 보여주겠다라는 표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세계 상에서 뭐 이제 뜨거워진다든지 뭐 춥다든지 뭐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표현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한 것이 MPEG-V 표준이고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보면 이렇게 가상세계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시작했다가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파퓰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버추얼 월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버추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 간에도 이렇게 이제 인터체인저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만든 것이 이 버추얼 월드 오브젝트 캐릭터리스틱스예요. 그래서 이런 가상의 객체들이 가져야 하는 특징들을 쭉 정의를 해놔서 다른 가상세계 또는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을 해도 그 특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표준을 만들었고요. IEEE 2888에서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통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표준화 활동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 1.2, 3, 4에서 네 가지 표준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0.5와 0.6이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포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가상세계를 현실 세계를 센싱을 하고 그것을 가상세계에다 모델링을 하고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현실 세계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갖는 서비스 또는 응용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딱 하나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극적으로 웹이 메타버스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표준이 존재하거나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준들은 개발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개발된 메타버스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체험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을 제거해서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